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10월 달도 딱 이 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벌써 2015년이 이제 2달 남은 건데요. 이번 실적 시즌이 정말 오락가락하죠. 네. 자, 증시 현재 시간 1시 2분, 3분 딱 지나가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얼마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2033포인트입니다. 2033포인트. 전일 대비 0.5% 정도 하락합니다. 계속 맴도네요. 어디 때에서요? 2030포인트. 2053포인트는 안착이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눌릴 건지인데, 지수의 전략이 정말 오락가락 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 진짜 시황에서 얘기를 했던 예상 시나리오의 전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잠시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포인트 갈증입니다. 목이 탑니다. 지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목이 타고 종목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탑니다. 그렇죠? 갈증이 아주 심한 지수예요.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는 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수가 아닌 종목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대형주가 막 올라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를 또 사야 되는 시점입니까?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뷰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때다 이거예요. 매수를 지금 막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입니까? 그러면 벌써요. 우리가 8월 24일 그렇죠? 시장이 저점 나왔다고 얘기했던 그 시점부터 종목들이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대형주도 20%, 30%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요.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팔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익실현 매매 관점에서 이익실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관점이거나, 그렇죠? 이런 시점이죠. 나 이제 헌금 많은데, 그때는 막 못 샀는데 이제 와서 좀 살까? 막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서둘지 않아도요. 중간에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살게 다시 줍니다. 그래서 갈증스럽겠지만 목이 타겠지만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유유히 좀 봐줬으면 좋겠다. 자, 삼성화재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고요. 현대글로비스 실적 후, S1 실적 후 어떠한 관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삼성화재가 322,500원, 2% 상승입니다. 이거 참 코미디입니다. 그 과테말라인가요? 과테말라에서는 개그맨 출신인 대선 후보가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시작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70%의 지지율을 갖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죠. 오늘 이 종목이 좀 코미디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록 하죠. 삼성화재 공시를 보니까요. 이게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입니다. 금액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그렇죠? 와, 많이 사주네요. 굉장히 많이 사주죠. 이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뭐 자사주를 사준다고 하면, 안 사는 것보다는 사준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그쵸? 그걸 반응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계속 좋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보면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하죠. 이 실적 공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러니해집니다. 실적을 보니까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 표현하는 게 꽐라됐다고 그러죠. 보시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0% 이상, 92.4%, 당기순이익이 92.3%, 매출도 소폭 감소.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있을 때 자사주 매입 쪽에 포커스를 맞출까
실적 공시의 팩트에 맞출까? 둘 다 사실적인 팩트잖아요. 둘 다 내놓은 사실인데 어디에 맞춰야 될지 물어보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 실적 공시에 맞추겠어요. 분석을 할 때. 자사주 매입은 뭐 꼭 막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저 자사주 매입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비싸게 주고 사줄 거야 주식을, 걱정 없어, 이런다면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자사주 매입이 뭐 계속 지금 뭐 33만 원, 35만 원 막 올라가는데도 계속 사줄지 아니면 떨어질 때 사줄지 모르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적은 안 좋다라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 걸까? 일시적인 걸까? 아니면 향후에는 어떨까? 그래, 지금 거는 이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과연 어떨까? 4분기는 또 내년은 어떨까?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 보험주들이 수혜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떨까? 지난번에 보험료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인상이 자유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주는 또 어떨까?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저보고 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그 포인트들을 체크해서 어느 쪽에 좀 더 관점을 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지. 지금 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야 이거 올라간다, 자사주 소식이 나왔다, 오늘 당장 사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는 대응이에요. 투자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올해도 뭐 보험주들 계속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보험주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뤄드렸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지금은 신고가를 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쫓아가서 바지가랭이 잡고서 나 그거 꼭 사야 돼, 이럴 만한 임팩트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전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봐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나 좀 저런 뉴스 통해서 가니까 가면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신규로 대응하거나 삼성화재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매매 대응을 하던 투자 관점을 볼 때 과연 오늘 이런 뉴스 공시들이 나온 시점에서 쫓아가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글쎄요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지금 시점은 적극적 매수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 비교했을 때 긍정론으로 더 봐줘야 되냐, 아니면 중립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으로 봐야 되냐 할 때 저는 중립 이하 쪽으로 좀 봐주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낫다고 봐요. 당장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이 자체가 살아는 있으나 이것을 강화시키면서 쭉쭉쭉 일주일에 5%씩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가속도를 붙이는 모멘텀이냐, 두 가지. 그랬을 때 자사주 매입이 꼭 그런 식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오늘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봐줘야 되겠지만 실적 공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한번 볼까요? 주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11% 빠집니다. 이거 말 많죠? 오늘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빠지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공시를 한번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실적 공시를 보니까요,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보다 괜찮게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괜찮게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확 떨어졌어요. 확 감소했어요.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글로비스는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서 가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같이 가겠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지금 제가 보면은 보여주시죠. 예상치가 나온 게 있죠. 이 차트가 아닌데요. 다음 자료인데 제가 자료로 보여드렸는데 차트라고 해서 잘못 얘기했군요. 자료를 보면요, 이건 예상치예요. 예상치나 이런 거에 대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황당하죠.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실적 보셨잖아요. 이건 예상치였어요. 실적은 계속 좋은데 영업이익도 계속 좋고, 뭐 단기 수익이 좀 안 좋다고 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이해스럽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봐야 되겠죠. 보이십니까? 올해 실적을 보면 이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집니까? 그런다면 이건 오로지 실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가격 흐름은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정의성 부회장이 지분이 올 초에만 30%가 넘었었습니다. 33%였는데 여기 대량 거래량 터진 지점 있죠. 블록들을 통해서 한 23%대까지 낮춰놨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 그룹의 순환투자 구조를 본다면 현대모비스가 중요한데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전혀 없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래서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랑 뭐 합병 얘기도 나오고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확정된 거나 사실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있어서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나 기업 가치 그런 포인트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변수에서 주가의 출렁거림이 심화되고 있다. 또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기대했던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은 현대차랑 기아차에서의 계약 물량이 뭐 좀 더 많았으면 했는데 지금 나온 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더 많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에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합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왜 이러지? 좀 약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정도예요.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내내 이런 추이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11, 12월 달,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은 주가가 이 거래량이 2월 달 블록들로 시간 예거래에서 가장 많이 터졌던 이 거래량 때, 대략 24만 원대거든요.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에는 당분간 어렵다. 당분간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콕 찍어서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라고 말 못 해드리겠지만 대략 다음 분기 4분기 때까지도 24만 원대를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격의 추이 흐름이. 그렇다면 요 동그라미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6만 원대인데 여기까지 뭐 내려가기는 그렇고 18만 원대에서 뭐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계속 해줄 가능성이 높다. 가격 형성이. 그리고 나서 다음 4분기 끝나고 내년에 1년간의 어떤 사업 보고서든가 이런 부분을 추정한 다음에 체크포인트를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이 동그라미 영역대에서의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매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추세 영역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S1을 보도록 하지요. S1 보도록 하겠습니다. S1 주가가 어떻게 또 움직이나요? 오늘은 1.1% 정도 오르네요. S1도 이 시간에 신고가 한번 내지 않겠습니까? 내수주 중에서도 주도주고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료를 보면 실적 이제 공시가 됐는데 실적에 부합한 흐름을 계속 주가는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그렇죠? 보시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쭉 나오잖아요. 분기별도 500억대, 400억대, 460억대, 500억대. 단기 순위까지. 크게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가줍니다. 다만 이 S1이라는 주식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크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많이 다루질 않아요. 어디서요? 이런 방송에서 많이 다루질 않아요. 또 거래량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평균 거래량 자체가 한 10만 주 미만이니까 7, 8만 주 정도 평균? 이러니까요. 가끔가다 한 번씩 뻥뻥 터지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알게 모르게 소외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 상승 자체는 소외되어 있지 않아요.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언급해드렸죠.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터닝할 때 지지 포인트라고 얘기해드렸고 얘도 한번 신고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데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흔들리는 건데요. 이거 중요한 기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점이냐면 이걸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원투 대량 거래량 터지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치고 들어왔던 시점인데요. 86,000원, 89,0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향후 추세적으로 지지돼야 됩니다. 저 자리가 지지가 안 되고 이탈되면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반등이고 추세 이탈일 가능성이 높고 저 자리가 지지가 지금 현재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향 그림으로 신고가를 좀 더 갈 수 있는지 즐기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익 실현은 어디서 할지 그것만 고민을 좀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를 가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수 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691. 그래도 좀 낫네요. 코스피보다. 하지만 그날 이 모양으로 보면 나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로죠. 자, 코스닥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포인트 얘기할 것은 2차전지 OLED 이건 자료를 몇 번이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종목을 봤을 때 앞으로 이쪽은 만일 시장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빠졌다 이거예요. 그럼 종목이 살아남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빠져주겠죠? 그렇죠? 그래도 향후에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성장성이 있고 언제든지 주가가 다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만한 종목군을 찾아라고 하면 저는 이 두 종목군을 그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이 시작점이고 앞으로 이제 이거 저점 다 나왔습니까? 이제 계속 가기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명확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향후에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상승의 종목군으로 만들어준다면 이 종목군들일 거라고요. 2차전지하고 OLED 쪽.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에코프로, 우성, 리켄, 비아트론, 덕산, 네오록스 기타 매우 많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면요. 에코프로를 볼까요? 자, 지금 이것은 우리 투자전 관점 포인트에다가 기술적인 포인트 같이 좀 섞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국면에서요. 보시면 의미 있는 것들이 올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래서 이때 당시 거래량 종가가 9,400원대입니다. 그렇죠? 거래량 터진 시점 그리고 주가가 속절없이 빠졌었어요. 또 거래량 이 시점에서 한번 터졌었죠. 여기서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거래량 또 터지죠. 거래량 터진 지점만 갖고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터진 지점에 종가랑 종가 구간을 묶어버리니까요. 여기네요. 종가랑 종가 묶으니까. 그러면 이날 종가가 9,070원이니까 9,000원이나 칩시다. 그럼 향후에 에코프로는 9,000원이 강력 가격의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9,000원에. 9,000원 이하가 온다면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사업이 나쁘지 않은데 9,000원 이하로 왔어?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싼 매수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준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 같은 경우나 리켄 같은 경우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관점은 지금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도 활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지만 추세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계속 활용할 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 소재를 한번 볼까요? 어디 갔습니까? 나노신 소재. 네. 나노신 소재는 올해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이 상승 국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가장 집중된 거래량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팔고 있다는 힘의 충돌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27,800원대는 지지 형태죠. 이탈하면 나쁜 거예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컷을 해줘야 되는 관점이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기를 지켜줘야 하는데 떨어졌으니 더 싼 가격대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업의 보고서 체크 포인트 잡고 장기적인 관점을 하면 저 가격 이하일 때는 저가 매수의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아트론입니다. 장비주도 계속 봐야 된다고 했죠. 예, 열철의 장비주. 그럼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년 연말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최대 거래량 자리. 전년도 연말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어요. 예, 다들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사실 이 거래량 자체를 올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넘어갔다가 내려갔다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12,000원이라는 자리는 지지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매매적인 관점도 저 자리를 기준점을 잡고 투자적인 관점도 저 자리에 이탈이 주어진다면 기다렸더니 오네? 예, 올지 안 올지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런 가격이 보여준다면 저가 매수의 투자 관점에 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가격 자체를. 그러니까 우상향의 힘이 강한 거고 눌림목 나오면 이럴 때 눌리는 걸 뭐라고 해요? 하락이 아니라 눌렸으니까 눌림목 자리로 활용할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를 좀 가보겠습니다. 시장 이슈는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 처음에는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끝까지 어디든 갑니다.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도대체 어디야? 한참 가야 돼?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어디는 방향을 알겠는데, 그렇죠?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대감으로 좋은데 가다 보면 끝을 모르면 두려워지거든요. 시장이 그래요. 일본 은행의 경기 부양 여부 30일 날 있죠.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있죠. 또 12월에 있죠. 인상 시점에 힌트가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국내 4분기 경기 부양에서 집중적으로 더 투자한다고 하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출 쪽은 손 놓고 있고 내수 쪽만이라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가겠다. 의지 표명입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과연 이 경기 부양 양적 완화했던 것이 성공적인 건가? 그래서 금리 인상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 아직 위험해? 금리 인상 못해? 더 많은 부양책을 또 다시 써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번에 이 양적 완화 미국이 했던, 그리고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길이거든요. 걸어가 보지 않은 길.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 인상 미국의 첫 시점이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추세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빠졌던 낙폭에 따른 리바운딩, 회기값까지 정확히 회귀해주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다 대고서 주식 사세요! 답답한 거죠. 8월 24일이나 8월달 저점 떨어질 때는 사세요 그랬더니 못 사고 왜 지금 자꾸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 시간에 1시 24분인데 1,300억 원을 사주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아이러니해요. 저는 지금 시점은 적극 공략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냥 선수급이라고 표현하고 매매급, 매매, 샀다 팔았다, 근데 샀다 팔았다 싫어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때를 기다리고 관찰하는 거죠. 메이저들이나 전 세계의 모든 핵심이 다 불확실성에 노출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기대감인가? 아니면 이거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인가? 다 갈팡질팡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적극 가기에는 애매하겠죠. 이런 시장 이슈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가봅니다. 저는 이 구간은 어쨌든 저항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속 시원하게 넘어가주면 대치기를 우리는 확 할 수 있어요. 올라오기만 해봐. 그러니까 지지난 여기 이 날짜에서 때려도 된다 했잖아요. 때려도 돼요. 또 올라가면 더 때려도 되는 자리거든요. 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부 때려놓고 올라가면 또 때리거나 아니면 일부 때려놓고 내려가면 역시 수익을 먹거나 다시 중간에 추가 투입하거나 아래쪽으로 이런 관점이거든요. 다음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요 회기값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회기값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올 연말 안에 올 자리들이에요. 완투는. 근데 이 돌파갭은 내년 1분기 정도 올까 말까 고민해 볼 자리예요. 자, 다음 자리 넘어가 봅니다. 삼성전자 밸런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려고 오늘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분명히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장중에 크게 밀릴 것 같지 않았는데 선물 수급에서 밀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오늘 헷갈리게 했던 날이거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게 회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 회기입니다. 이게 더 갔다가 누를래? 못 가고 이렇다가 눌러줄래? 그럼 오늘 지수 분석 중에 이거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다르죠? 밸런스가 달라요, 위치가. 근데 코스피 지수로 보면 저도 이게 참 고민이에요. 뭐냐? 보시죠. 삼각지 맥점에서 2000포인트는 다시 와야 돼요. 2000포인트는 다시 와서 눌러줘야 될 자리인데 여기 상단의 저항점이 2073에서 2088 공간인데 여기까지 더 갔다가 누를래? 아니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줄래? 변곡점이 없어요. 딱 나온 변곡점이 없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번 주에 만약 음봉으로 끝난다면
음봉으로 끝난다면, 이번 주에 음봉으로 주봉상 완성이 된다면 다음 주 11월 달부터는 올라가봤자도 올라갈 마디보다도 눌림 마디가 빨라질 거고, 만약 이번 주에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끝난다면 조금 더 올라갔다가 꺾일 자리가 나올 거라고요. 지금은 변곡점 찾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구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이었습니다.